당신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속으로 접어두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훔쳐 닦으셨습니까? 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도 증명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이야기를 이제는 꺼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전쟁을 함께 버텨낸 친구들, 가난을 함께 견뎌낸 동료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이웃들, 그들이 마지막 숨을 고르며 제게 남긴 말들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재산을 더 모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감기 직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것은 언제나 단 하나였습니다. 살면서 끝내 하지 못한 말, 평생 마음속에 품고만 있다가 결국 무덤 속으로 함께 가져가야 했던 그 한마디, 저는 그것을 침묵의 빚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참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품이 있다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자신의 감정보다 언제나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며 자신의 필요보다 언제나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05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이 늘 덕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때로 그 침묵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고 때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로 남았다는 것을, 오늘 저는 당신께 10명 중 9명의 노인이 마지막에 공통으로 남긴 단 하나의 후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곁에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병실의 창가에서, 요양원의 좁은 방에서 이승의 마지막 문턱에 선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털어놓은 이야기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시든 50대이시든 60대이시든 혹은 이미 70을 넘기셨든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혼자 가슴속에 품어온 그 무게를 오늘 조금이나마 함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에 자식에게 끝내 사랑한다 말 못한 것. 제가 오래전에 알던 최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학교 국어를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고 말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78의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석 씨, 나는 평생 글을 가르쳤는데 정작 내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을 못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선생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학을 보내셨고 아들이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키셨습니다.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말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밥을 차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사랑이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로 전해지지 않은 사랑은 받는 사람 마음속에 늘 빈자리를 남깁니다. 최 선생의 아들은 그 당시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이미 손자까지 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60살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면서 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겠지라고 넘겨짚은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평생 확인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는 것을, 사랑은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귀에 닿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직접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세대, 특히 이 땅의 어머니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라셨고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문화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사랑을 말로 고백하는 것은 어딘가 민망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평생 사랑을 말 대신 밥상으로, 손길로, 눈빛으로만 전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밥상과 손길과 눈빛 뒤에서 여전히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한 번도 그 말을 꺼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그 말을 막고 있었는지, 어색함이었습니까? 쑥스러움이었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이유이든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말을 평생 기다립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세 글자가 아닙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네가 태어나서 나는 정말 다행이야. 너를 사랑해. 그 모든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최 선생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단 사흘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지 않았다고, 사랑한다는 말은 잃은 것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게 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후에 남편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아낀 것.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알던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그 사이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리며 집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툼도 별로 없었지만 다정한 말을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평생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했는지 죽고 나서야 알았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다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당연하다는 말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밥이 차려져 있는 거, 퇴근하면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 아이가 아플 때 곁에서 밤을 지새워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해진 것들은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누군가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견뎌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말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헌신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그 무게를 느낍니다. 제가 10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균열은 큰 배신이나 심한 다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균열은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무관심 속에서 생깁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아꼈던 날들, 수고했다는 말 대신 그냥 돌아선 저녁들, 고맙다는 표현 없이 넘어간 수천 번의 아침들, 그것들이 쌓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아내분은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집안 곳곳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 접혀있던 가족 사진, 아내 몰래 써내려간 가계부, 아이들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지들, 그분은 그것들을 보면서 그제야 울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저는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밥을 차려준 것에,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것에,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고맙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때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소홀히 대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한테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고마웠어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랑은 오래 함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자주 감사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이 바로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이었다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고마웠다고.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전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후에 친정 부모님께 효도 못해서 미안하다 못한 것.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시집을 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보고 참 훌륭한 며느리라고, 참 좋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웃으셨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친정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시집을 오고 나서 그분은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시댁 일이 바빴고 아이들이 어렵고 남편 눈치도 보였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도, 친정아버지가 밥맛이 없다고 하셔도 그분은 늘 다음에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신 뒤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꿈에서도 어머니가 나와요. 항상 뒷모습이에요. 저를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가버리신 뒷모습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땅에 수많은 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친정은 원래 집이 아니라 가끔 들르는 곳이 되고 시댁이 진짜 가족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시대였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 흐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정 부모님을 뒷전으로 미뤄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바빴다는 말은 참으로 편리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빴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위안은 되지 못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우리의 일정에 맞춰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종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친정 부모님은 대부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쁜 딸이 걱정될까봐, 짐이 될까봐 연락이 뜸해도 괜찮다, 잘 지낸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놓아주려는 배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며 삽니다. 그 감춰진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 뒤로 매년 어머니 기일에 혼자 성묘를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서서 살아생전 한 번도 못했던 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기다릴 때 왜 그렇게 못 갔는지 나도 몰라. 이제야 말하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묘비 앞에서 하는 말은 닿지 않습니다. 바람에 흩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오늘 찾아가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엄마, 내가 많이 못 챙겨드려서 미안해요. 그래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는 부모님은 아마 괜찮다, 뭘 그런 말을 해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평생 기다려온 그 말을 드디어 들었다는 것에 눈물을 삼키실 것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드리는 선물도 모셔다 드리는 여행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내 자식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말 한마디.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네 번째 후에 며느리에게 혹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두 분이 계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층에 계셨는데 한 분은 시어머니였고 한 분은 며느리였습니다. 물론 서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쪽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사이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며느리 쪽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어색하고 혹시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평생이 지나버렸어요. 두 분 다 기다렸습니다. 두 분 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슬픈 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가장 많이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먼저 다가가려는 용기를 앞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쌓이고 쌓여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벽이 만들어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 중 하나입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이고 원해서 선택한 사이가 아니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르고 서로의 기대가 다르고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 다름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침묵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침묵 뒤에서 두 분 모두 사실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다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다가가는 것,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문을 여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것이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 라는 억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동안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요양원의 그 시어머니 분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들을 통해 며느리에게 짧은 메모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메모를 받은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살아계실 때는 이런 말씀을 못하셨을까?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왜 살아계실 때는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면 된다고, 다음에 기회가 오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지막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으로 전해진 말은 직접 눈을 마주보며 건네는 말의 온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아직 풀리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내려놓으십시오. 오래된 서운함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가 이대로 끝나도 괜찮겠습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로 끝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용감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따뜻한 기억으로, 후회 없는 마음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5번째 후회.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90이 넘었을 무렵 병원에서 만난 92살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입원 중이셨는데 어느 날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에 간호사가 꽃 한 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옆 병상 환자에게 온 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꽃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살면서 꽃을 한 번도 나 자신에게 사준 적이 없었어요. 꽃은 항상 남한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들어보니 참으로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 넷을 키워내셨고 남편 병수발을 10년 넘게 하셨고 자녀들이 결혼한 뒤에는 손자들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두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 자신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으셨습니다. 가고 싶은 것을 미루셨습니다. 입고 싶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이고 아내의 역할이고 며느리의 덕목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2살이 된 그날 병실 창가에서 꽃을 바라보며 그분이 느끼신 것은 보람이
아니었습니다. 허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여성들이 그 허전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모르는 채로 나이가 들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더 오래 불려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 질문들은 젊을 때 해야 할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평생을 두고 계속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한 번도 자신에게 던져보지 못한 채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가족의 필요에 응답하느라, 집안의 일을 처리하느라,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자기 부재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그 삶에 없었던 것입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분명히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가족에게도 온전한 자신을 줄 수 없게 됩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는 것처럼 그 92살의 여성분은 퇴원하시던 날 병원 입구 꽃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꽃 한 다발을 사셨다고 합니다. 작고 소박한 들꽃 다발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꽃을 들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 이것을 했다는 생각에 왜 진작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그 눈물이 저는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92살이라도 그것을 하셨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이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셨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죄책감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당신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타인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것은 누군가를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재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에게 꽃을 선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평생 참아온 그 말 이제는 꺼내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참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 말을 못했어.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당신이 지금 그런 마음이시라면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가족을 지켜오셨고, 감사하다는 말 한번 듣지 못하면서도 자리를 지켜오셨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침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압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도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고, 그 무게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오신 것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후회를 기억하십니까? 자식에게 사랑한다 말 못한 것, 남편에게 고마웠다 말 못한 것, 친정 부모님께 미안하다 말 못한 것, 며느리에게 혹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살지 못한 것. 이 5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 나는 이것을 원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두려움, 그 생각, 그 느낌, 그 두려움이 평생 당신의 목소리를 막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그 허락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5년을 살아온 한 늙은 사람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해도 됩니다. 당신은 표현해도 됩니다. 당신은 먼저 손을 내밀어도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잘 지내니? 엄마가 보고 싶었어. 사랑해.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혹은 지금 곁에 계신 남편분께 오늘 저녁 밥상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 고마워요. 오랫동안 수고했어요. 어색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 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 어색함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살아계신 친정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하지 못하셨던 그 말을 하십시오. 엄마, 아빠, 내가 잘 못 챙겨드려서 미안해요. 그래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남은 날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 당신은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자신을 위해 작은 것 하나를 하십시오. 드시고 싶었던 것을 드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에 가십시오.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것을 사십시오. 꽃 한 송이를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길고 또 짧습니다.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인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왜 그리도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말들입니다. 전해졌던 온기입니다. 손을 잡았던 기억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늦지 않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을 하십시오. 평생 참아왔던 그 말을 꺼내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괜찮았다고. 저는 이제 많은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오늘 하루가 참 다행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평생 참아온 그 말 이제는 꺼내셔도 됩니다. 해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식잉즈 아름다운 빛을 품은 채 잠시 쉬러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빛을 품은 채 따뜻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